질문을 좀 해봤더니 피해자가 자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다고 그게 이유예요. 그냥 끝 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인 거 했다고. 했다고. 정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최악이네요, 최악.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프로파일러 표창원 소장님 그리고 박경식 PD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수의 딜레마 들어보셨죠? 당연히.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기적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죠. 유리한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공범이 있어요. 근데 공범을 분리를 시켜서 서로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백을 할 거야? 자백을 하지 않을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명 다 각기 다 자백을 했다. 그러면 서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요. 네. 다른 공범은 자백을 했는데 나는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실은 밝혀질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자백을 한 사람은 정상 참작,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플리바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죄 석방이 됩니다. 근데 자백을 하지 않고 버틴 사람은 징역 10년형을 받아요. 만약에 둘 다 묵비권 행사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혐의가 미약해져서 각각 징역 1년형을 받습니다. 오. 좀 정리가 되겠죠? 네. 예,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라는 겁니다. 서로 입을 닫으면 가장 유리하죠. 징역 그쵸. 1년형으로 끝납니다. 한 사람만 하고 한 사람은 하지 않을 경우에 자백한 사람은 석방될 수 있겠죠. 자백을 하지 않고 버티면 징역 10년형을 받아요. 네. 둘 다 자백을 한다. 그럼 징역 8년형. 8년. 네. 어떤 선택을 과연 하게 될까? 사실은 이제 제가 만약에 공범이고 네. 저희 남편이랑 공범이면 제가 남편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세요? 우리는 침묵합니다. 아, 네. 제 아내랑 좀 다른. 알겠습니다. 박 PD님은 무조건 자백합니다. 묻기도 전에. 웃기도 네. 네. 아이고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절대로 저는 제 그 상대방이 석방되는 꼴은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심리 때문이시군요. 대부분 범죄자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뭐 8년 받고 뭐 2년 더 살고 이런 거보다도 그 얘기 있잖아요. 이제 본인한테 1억이 지급이 되는데 대신에 동시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 50억이나 100억을 준다. 그럼 1억 받겠냐 하면은 안 받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맞아요. 그 꼴은 못 보겠다 이거죠. 1억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벌고 여기 계시네요. 차라리. 네, 여기 계시네요. 근데 실제로도 범죄자들끼리는 사실은 신뢰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영화에서 뭐 조폭들끼리 끝까지 의리 지키고 이런 거 네.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이 입만 닫아주면 나도 입 닫으면 둘 다 1년만 받아요. 최선의 선택지겠죠. 근데 그걸 못 믿겠는 거야. 못하는 거죠, 그걸. 네. 그러니까 나 혼자 10년 받는 최악의 선택은 죽어도 싫은 거예요. 차라리 둘 다 8년을 받는 네. 한이더라도 내가 자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게임 이론의 핵심입니다. 게임 티오리.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또 누구의 편지인가요? 네, 이 죄수의 딜레마와 연결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대구 교도소에서 한 무기징역수가 보낸 편지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보낸 건지 제가 먼저 한번 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공범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나머지 처음부터 제가 모든 죄를 덮어쓰겠다는 의지로 진술하였는데 끝내 저는 무기징역을, 공범은 10년형을 받았고 아직도 저는 폭행은 인정하나 살인의 의도는 없었고 공범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얼핏 들었을 때는 약간 그 죄수의 딜레마에서 그러네요. 손해본 쪽의 얘기 같이 들리는데 이 말만 들으면 나는 그래도 상대의 공범을 생각하고 신뢰해서 조금밖에 안 내놨는데 상대방은 더 많이 내놔서 가벼운 형을 받고 억울해졌다. 나는 완전히 네네. 중형을 받았어.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단어가 편지에 나온 건 사실 저희 처음이죠. 예. 네, 지금 처음 보는 단어라서 제가 지금 사랑. 깜짝 놀랐어요. 사랑 신뢰보다 더 큰 사랑. 큰 사랑. 소중한 단어를 이런 데 써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깜짝 예. 놀래가지고 사랑? 딱 이랬는데 이 사건은 이제 2017년 당시에 잔혹한 범행으로 인해서 좀 공분을 많이 샀던 청주 20대 여성 나체 살인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 기억이 납니다. 이게
커플에 의한 범행이었고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이걸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서 현장 조작까지 했던 이런 사건 맞죠? 예, 조작하는 과정이 좀 잔혹해서 음.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 편지가 그 가해자 커플 중에 남자인 권 씨가 보낸 편지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사건 2017년 9월에 발생을 했죠. 충청북도 청주 인근에 있는 그 인적이 아주 드문 시골 지역, 하천 뚝 밑에서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그 나체 상태의 나체. 여성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이 시신의 얼굴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역력했고요. 타살 혐의점을 두고 CCTV를 추적을 한 거죠. 네. 결국 그래서 검거된 것이 권 씨와 그의 여자친구입니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을 긴급 체포를 했고요. 질문을 좀 해봤더니 피해자가 네. 자신을 험담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네.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이제 이들이 밝혔던 거죠. 험담했다고 그게 이유예요. 그냥 끝. 험담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뒷담화했다고. 뒷담화했다고. 아니 근데 권 씨가 여자친구를 공범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은 커플이 같이 모든 것들을 저지른 것 같은데 한 명은 무기징역이고 한 명은 10년형을 받았단 말이죠. 이 형량이 좀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한데요. 정말 권 씨가 얘기하는 대로 본인은 조종당하는 대로 했는데 뭐 덮어 쓰다 보니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건가요? 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권 씨의 편지를 토대로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저는 폭행을 제외한 피해자에게 했던 모든 행동을 공범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망치도 공범에게 건네받았고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도록 주변에 깻잎지지대로 있던 철근을 건네준 것도 공범이었으며 성폭행하려다 살해당한 것으로 하자며 옷을 벗기게 시킨 것도 공범이고 사건 직후 자수하려 했으나 공범의 만류에 그러지도 못했고 저는 폭행은 인정하나 살인의 의도는 없었고 공범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공범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나머지 처음부터 제가 모든 죄를 덮어쓰겠다는 의지로 진술하였는데 끝내 저는 무기징역을, 공범은 10년형을 받았고 너무 억울한 나머지 공범에게 진술을 요구했지만 계속 부인하던 공범이 자기가 다 했다고 오빤 잘못 없다 진술한다는 편지를 몇 통 받고 나니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 했으나 다시 연락도 되지 않고 또다시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죄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 잘못만큼만 처벌받길 간절히 원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제 권 씨의 주장을 요약을 해보면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범행의 대부분은 여자친구가 시켜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여자친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내가 죄를 덮어 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술을 했는데 형량을 받고 보니까 차이가 너무 커서 좀 억울하네? 이런 느낌인 거네요. 권 씨의 입장은 그래 보이는데요. 네. 뭐 억울해 할 수야 있겠지만 참 그 자기가 다 초래해놓고 뭐 이제 그 사랑이 식은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뭐 네. 이제 와서 좀 억울하다라는 것도 조금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 가고요. 뭐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생각이 이제 범행 당시에 당연히 들었어야 되는 게 1차지만 진술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막 자기가 다 덮어쓰겠다고 했다가 막상 무기징역 받으니까 또 막 너무 미칠 것 같고 막 억울해가지고 억울하다. 네, 이게 좀 저는 이해가 가요. 예, 그 억울함이 어떤 억울함일지가 이렇게 그려지고 느껴지고 뭘까요? 뭘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감 가는 건 아닌 거죠. 이 사건은 그런 진술을 누가 먼저 했고 자백을 누가 많이 했느냐 때문에 형량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실제로 이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명상을 누가 야기했느냐, 이걸 치밀하게 다 따져서 형량 결정을 하는 것이지 죄수의 딜레마 상황 때문에 누가 먼저 많이 밝혀서 형량 결정이 됐다, 이건 절대로 이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편지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잖아요. 그 행동들과 일어났던 일들을. 자기랑
여자친구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나만 이런 억울함이 있어요. 아, 그 부분에 대한 억울함이구나. 예, 앞서 우리가 주유소의 딜레마 얘기할 때 내가 1억 원을 받고 상대방이 50억 원을 받는다면 차라리 나 1억 원 안 받을래 라는 그 심리 같은 거 그걸 있죠. 못 봐. 예, 약간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한 만큼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감경의 그런 호소잖아요. 좀 죄를 좀 줄여주세요. 표면은 그렇지만 드러내지 않은 건 뭐냐면 내 벌을 줄일 수 없다면 제 벌을 나만큼 늘려주세요. 이게 느껴져요. 근데 사랑을 그렇게 했는데, 사람을 해할 정도로 사랑했는데, 이제 와서. 이 사람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너랑 나랑 사랑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무겁게 받아? 사랑한다면 같이 벌을 받아야지. 이게 그 사람의 사랑인 거죠. 어쨌든 근데 이 편지 내용을 보면요. 네. 그 앞단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가 하라고 했고 건네줬고라는 것을 딱 빼면 모든 행동은 자기가 했다는 걸 스스로가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약간 자백의 편지 같은 거기도 한 거죠. 자백을 이제. 재확인하는 거죠. 폭행은 자기가 했고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시켜서 했지만 결국에 한 거는 내가 본인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다 했다 자기가. 본인도 당연히 재심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사실관계는 바뀔 게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럼 결국 뭐죠? 교사자, 시킨 자가 있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쟤도 나만큼 무겁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마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사건을 이제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진짜 잔혹한 사건이거든요. 그 깻잎을 지지하던 철근으로 때리고 망치로 때리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제발 좀 끝내줘 이랬더니 성폭행으로 상해당한 걸로 위장하려고 피해자가 옷을 벗게끔 시키고 스스로 그 와중에요? 그렇게 네네. 맞은 와중에? 네. 성폭행 당한 것처럼 해야 되니까 성행위를 하라고 강요를 해요, 또 그 피해자한테. 그래서 이제 시킨 거 다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목을 졸라서 죽이거든요. 분들이네요. 네, 범행 자체가 되게 잔혹하고 너무 끔찍하고 잔인해요. 그런 상황인 거죠. 와.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정말 얼떨결에 혹은 시켜서 이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뭐냐면 그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혈흔이 여기저기 튀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혈흔들 찾아가서 흙을 다 덮었어요. 완전 범죄를 해보려고 했네요. 노력했죠. 그 다음에 또 피해자가 누군지 밝혀지면 자기들에게로 연결될까 봐 네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며 모든 것을 다 찾아내서 폰이랑 챙겨서 지갑이랑. 조작을 하고 증거인멸을 합니다. 정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최악이네요, 최악. 법정 최고형을 받아도 모자랄 범행 아니야? 뭐가 억울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편지를 받으면 이제 편지를 한번 쭉 읽고 사건이 어떤 건지 찾아보거든요. 이 사건이 가장 조금 편지랑 그 사건의 이 갭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편지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련하게 사랑 때문에 이랬나? 그죠? 그러다가 이제 사건을 찾아보니까 이거 굉장히 잔혹했네. 그러다가 판결문 보면 나중에 좀 더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 사건에는 지금까지 보여진 것 이외에 또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숨겨진 진실, 권 씨가 숨긴 진실이 어떤 건지 판결문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권 씨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통화로 자신이 피해자의 딸을 학대했다는 말을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는지 따지다 피해자가 공범한테 들었다고 답변하자 피해자와 공범에게 순차 연락하여 셋이 삼자 대면을 하여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자고 요구하였다. 공범은 같은 날 피해자와 전화통화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다투다 피해자가 네가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나는 네가 원조교제한 것을 권 씨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셋이 만나 삼자 대면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공범이 원조교제했다는 사실을 권 씨에게 이야기할까 봐 겁을 먹게 되었다. 권 씨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공범을 조수석에 태운 뒤 청주시 뚝방길로 가 승용차의 시동을 끈 채 피해자와 공범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추궁하다 격분하여 승용차 안에 있던 코팅된 목장갑을 양손에 착용하고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린 후 왜 거짓말을 해? 라고 욕설을 하며
승용차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해 때리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해 때렸다. 공범은 승용차 조수석에서 권 씨가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를 듣던 중 잠시 조용해지자 피해자가 권 씨에게 자신이 원조 교제를 하였다고 말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권 씨가 승용차 운전석 도어 포켓에 넣어둔 쇠망치를 들고 나와 권 씨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3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권 씨는 공범이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살려두면 공범이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와,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도대체 이게 무슨 전개인지. 자기가 이제 폭행 말고는 다 공범이 시킨 대로 했다래가지고 저는 사실 편지만 보고서는 그 험담을 했다라는 것도 그 공범인 여자친구를 험담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이게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핏. 근데 판결문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험담해가지고 맞아요. 애초에 불렀고 너 왜 그래? 너 내 욕 왜 하고 다녀? 했더니 그 욕 네 여자친구가 알려준 건데 그래. 야 그럼 삼자 대면 해. 그래가지고 불러 모아서. 뚝방길로 간 거였고 때린 것도 본인이 때리기 시작한 거고 주인공이에요 이 사건은. 네. 그러니까 시작의 발단부터 보시면 이 두 여성 모두 권 씨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죠. 그 둘 모두 권 씨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판결문 내에 살인의 동기가 무엇인가잖아요. 왜 살인을 했는가? 네네. 여자친구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니까 피해자가 살아있는 채 신고하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리면 살인 미수로 자기들이 처벌받을 거라는 걱정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살인은 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그쵸. 때문에 살인 미수는 무조건 잡히는 거고.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도록 아예 입을 막아버리자, 살해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이 선택에 1번과 2번 선택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망치로 때렸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상처가 났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병원에 말리고 데려다 줘야죠. 병원이죠. 네. 구호 조치죠. 그 이후에 뭐 처벌이나 이런 건 다른 문제인 거고 빨리 그런 일단은. 생각도 못 하죠, 사실. 근데 정상인들은. 이 공범들은 네. 어느 누구도 1번 선택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두 사람 모두의 의지가 있는 거고 권 씨 자신의 의지 당연히 있는 거죠. 편지만 봤을 땐 참 그냥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못된 사람이고 그거를 편지에서 의도적으로 숨겼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악랄하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사실 원조교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니, 원조교제 사실을 들키면 들키는 거지.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이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충 이제 짐작이 가기는 하지만 그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던 건지 판결문에 조금 더 적혀 있어서 네.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 씨 여자친구는 평소에 권 씨가 욱하는 폭력성과 의처증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권 씨가 화가 날 경우 자신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예상하여 권 씨를 두려워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한 번만 더 남자 새끼한테 연락 오면 둘 다 찢어 죽일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 바 피해자가 권 씨에게 구타당할 때 피해자가 권 씨에게 자신이 원조 교제했다는 말을 할까봐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 나와 있네요. 결국에는 폭력성, 의처증 뭐 이런 것들 이게 문제였던 거네요. 얼마나 평소에 그렇게 했으면은 그 원조 교제 사실을 말할까봐 두려워서 이것도 당연히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지만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 상황이 아니라도 언제든 자기가 그런 맞습니다. 상황에 내몰리면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남을 가해해서라도 이익이나 감정 해소 또는 자기의 안전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여자친구 공범의 어떤 서사, 그가 권씨를 두려워했고 폭력에 노출돼 있었고 그가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신고해야죠. 그 문제를 자기가 그렇죠. 피해자로서 해결하려고 했었어야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다? 이건 절대로 연결질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하긴 심지어 쇠망치로 3번 때린 거는 이 여자친구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다 본인이 한 거고 사실은 전부 스스로 자처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렇죠. 뭐가 남아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모르는? 그 이제 권 씨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고 마무리까지도 이제 권 씨로 인해서 네. 끝난 사건인데 왜 이런 편지를 보낸 건지 마지막으로 편지를 네. 한 번 더 읽어봐 주시면. 피해자가 두부 손상 및 경부 압박에 의한 사망 원인으로 되었지만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마지막에 공범이 둔기로 두부를 가격한 이후 미동조차 없고 피해자의 경부 압박을 한 건 맞지만 사망 후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부 압박을 한 이유가 공범이 저에게 빨리 끝내고 가자 춥다. 빨리 끝내고 가자 춥다라고 하여 하게 된 행동이지 자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공범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공범에게 계속 설득하여 받아낸 편지가 3통 있습니다. 2024년 7월 25일 내가 출소해서 경찰서 직접 가서 내가 저지른 일이라고 오빠는 아무 잘못 없다고 진술할 테니 2024년 8월 7일 맞아 그대로 다 진술할 거야. 너 하나 위해서 그날 있었던 일 하나하나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거야. 내가 피해자한테 이상한 말 했다고 피해자가 너한테 얘기해서 3자 대면 하다가 싸우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고까지 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생각이야. 물론 내가 출소한 뒤에. 대신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순서대로 이어질까 물어봐야 하니까 변호사부터 보내줘. 2024년 9월 29일. 내가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하기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나 보네. 얼마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지, 이게 맞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안 궁금한가 보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굳이 자백을 해야 할까? 오빠가 날 이렇게 믿지 못하고 오빠가 날 이렇게 걱정하지도 않고 오직 내 자백만을 원하는데 날 원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그날의 자백을 해야 할까? 그냥 다 그만둘래. 자백 안 하고 난 내 남은 3년 살고 나가서 새로운 삶 살래. 그래서 이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라고 또 보낸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제작진들이 같이 보면서 이게 무슨 자료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제 나는 또 엄청난 뭔가 이런 게 담겨 있는 쪽지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권 씨의 이야기 키워드 중에 중요한 게 진실이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가 말한 진실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가 말한 정의는 거기에 있는 거죠. 저 여자, 저 X 어떻게 해서든 쟤도 좀 끌어내리고 싶다. 끌어내리고 더 처벌받고 저 여자가 받은 약한 형량은 진실이 아니고 정의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쪽지만 봤을 때 권 씨의 형량을 줄일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없죠. 같아서 갸웃했던 건데 그쵸.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음. 상대방의 이거를 가중시키기 위해서는 또 충분한 내용이 있다고도 보이기도 하네요. 지금 이 편지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경부 압박이라는 용어입니다. 네네. 일반인들이 경부 압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요? 안 하죠. 이건 법의학 용어예요. 네. 자기가 이야기할 표현은 목을 졸랐다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목을 조른 이유는 제가 목을 왜 졸라 하면요. 근데 편지 속에 계속해서 경부 압박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해요. 네. 그 자체가 뭐냐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시도예요. 경부 그러네요. 압박이라는 건 별로 이렇게 확 와닿지 않잖아요. 맞아요. 목을 졸랐다는 게 직관적으로 와닿잖아요.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목 졸랐다 하는 순간 그렇죠. 저희 그렇죠. 머릿속에. 그리고 거기에 경부 압박을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추우니까 빨리 가자라고 여자친구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목을 조르는 행위를 어쩔 수 없이 추우니까 빨리 가자 어쩔 수 없이 이게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이건 명확한 의도와 의사가 담겨서 내가 목을 조르겠어. 그리고 얼마 동안 조르겠어. 너 죽었어 안 죽었어. 살인 방법 중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목을 조르는 액사의 형태가 가장 잔인한 행동입니다. 더 잔인하죠. 예, 이건 네. 스스로가 계속해서 중단될 수 있는 시점이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수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중단의 기회에도 전부 다 계속 내가 죽이겠다는 의사가 계속 확인되는 그 행위이거든요. 끊기지 않고. 그런데 그걸 여자친구가 춥다고 빨리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소름인 게 이 편지에서 사실은 마지막에 여자친구가 쇠망치로 두부를 한 번 더 세게 때렸고 사망한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내가 경부압박했으니까 최종 결정적인 거는 사실은 여자친구가 했다라고 이거 말하려고 지금 편지 보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명확한 연결되죠? 의도가 있어요. 예. 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꼬인 게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 이것조차 모두 판결에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것조차. 망치는 여자친구가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했다. 그리고 권 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했던 쇠망치와 철근 모두 권 씨 여자친구가 건네줬다. 그 다음에 이제 그만 추우니까 빨리 가자라고 여자가 이 공범이 얘기했고 그래서 목을 졸랐다. 이거 모두 판결문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의 형량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요. 애도 무기징역인 건데 자꾸 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의도를 우리가 따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도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권 씨에 대해서 왜 이런 편지를 보냈냐고 하지만 저는 편지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오. 이렇게 편지를 보내줌으로써 공범의 여자친구가 너무 가벼운 형량을 받았구나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에도 네. 조금 공범 중에 한 사람을 피해자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선처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것을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고 피해를 받은 것과 가해 행위 사이에 분리를 좀 해야 한다. 자기가 받은 피해 때문에 오히려 그와 함께 공범 역할이 되어서 다른 피해자를 살해한 거예요. 이 맞아요. 경우에는 이 공범이 겪고 있었던 피해에 대해서는 감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도대체 둘이 공범인데 왜 형량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났을까?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판결문에 보면 동기적인 측면입니다. 재판부는 권 씨의 살인 동기는 보복 동기 응징 등의 비난 가능성이 높은 동기를 본 겁니다. 네네. 그런데 공범 여자친구의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자기의 그 원조 교제 사실이 드러날까봐 그로 인해서 자기가 응징과 폭력을 당할까봐 그것을 피하기 위한 동기. 두려움이라는 거죠. 네, 두려움과 공포라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살인 가담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둘의 형량에 크게 차이가 난 겁니다. 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로 권 씨의 주장처럼 이 무기징역과 10년의 차이는 조금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쪽이신가요? 네, 저는 권 씨에게 내려진 무기징역형은 타당하다. 그런데 공범인 여자친구에게 내려진 10년형은 너무 가볍다. 네. 이건 거의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명확합니다. 판결문 보고 네. 제가 첫 번째 놀랬던 게 그 권 씨의 폭력성. 원래부터 폭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됐다라는 거 이걸 알게 돼서 놀랐고 두 번째는 말씀해주신 이미 다 인용된 부분을 왜 편지에 계속 쓰고 네네. 있었을까 그게 이제 가장 놀랬던 부분이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들의 답이 있겠네요. 와. 오늘 듣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여자친구가 보낸 편지를 보면은 7월 달에는 그래 내가 협조할게. 8월에는 변호사 보내주면 좀 내가 협조해볼게. 그 다음에 9월에 됐어. 나 3년 살면 땡이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 사실은 그 가해자를 그렇게까지 두려워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가해자를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폭력에 노출됐던 사람이라고 하면 아예 연락 자체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 느껴지질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영학의 딸 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그 천사 같은 친구를 꼬이고 끌어들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제물로 바친 죄 본인 스스로가 그 친구에 대한 미안함을 절절하게 밝힙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사는 자기가- 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가 그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해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인간 사회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이 권 씨의 공범은 정반대입니다. 안 느껴져요. 예, 전혀 안 느끼시잖아요. 네. 반성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24년에 3년 남은 거 살고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2년, 얼마 1년 남지도 남은 거지. 않았어요. 이제. 네. 사회에 나와서라도 좀 참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참여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 해치지 않고 살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네. 이런 부분들은 밝힐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강도가 우리 엄마를 찔렀어요. 근데 12시간 만에 자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갑자기 나는 사람을 문제가 엄청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사관들은 다시 죽도로 제 성기를 마구 찍어대며 고춧가루를 푼 물고문을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사건의 범인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네.